네, 박근혜 정부 4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5년 차를 맞는 올해 남북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이후에 또 다른 분석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올해 남북 관계의 기상도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정은 위원장 올해 신년사요. 검은색 뿔테를 쓰고 나와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어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랬죠.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집권 5년 차죠. 그래 아버지 3년상도 이미 지났고 그래서 김정은 표 북한. 예. 김정은 중심의 북한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의지와 또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년사 내용 속에도 보면 네. 경제 문제를 강조했다든지 예. 특히 36년 만에 열리는 7차 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 예. 그걸 위해서 경제 발전을 해야 한다. 그런데 주로 많이 힘을 쏟았고 특히 그 눈에 띄는 부분은 인민 생활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네. 함으로써 인민을 중시하는 지도자, 애민 지도자 상을 부각시키는데 좀 힘을 쏟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신년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제 부분을 특히 강조했다는 건데요. 자, 지금 북한 경제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어떤 그 경제 정책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일면 좀 좋아졌다는 평가도 있고 아니다, 상당히 아직도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데 일단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먹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생활의 질이 조금 나아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신년사에서 경제 발전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특히 경제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전력 문제, 석탄 문제, 여러 금속 공업 문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표현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오늘 보면은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휘황한 계획을 비전을 발표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일부에서는 김정은이 이제 이 어떤 자본주의 방식 또는 개혁, 경제 개혁의 아주 부분적인 개혁들을 실험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예. 기업이라든지 또 협동농장이라든지 또 이런 그 개혁들을 좀 더 힘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을 해보지만 네. 일단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인민들의 삶을 중요히 생각하고 또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개혁이나 개방 이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과거에 이제 우리 중국의 경우를 보면 70년대 이전만 해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예. 지금 한 3, 40년 만에 지금의 중국 이제는 대국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수준으로 경제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을 했는데 그 근본 원인이 개혁 개방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그걸 하고 싶어도 예. 정권과 체제의 불안 때문에 그걸 감히 선택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사실은 지금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는 근본 원인은 저는 핵 문제라고 봅니다. 핵 문제다.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결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결국 그런 북한에 투자할 나라들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북한이 아직 거기까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신년사에서 이 핵 억제력 이 단어를 뺐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대내외에 보내는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일단 핵이라고 하는 표현을 작년 10월 달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에서도 기념연설을 했는데 그때도 핵 언급을 하질 않았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핵실험이라든지 추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마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뭔가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대외 관계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도 핵 억제력이라고 하는 언급을 직접 하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물론 배경 화면으로 SLBM이라든지 예. 또는 강력한 타격 수단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핵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뭐 핵 발전, 핵무기를, 핵역량을 발전하는 것을 뭐 유보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언급을 직접 하지 않은 것은 금년에 당대회를 앞두고 북중 관계도 개선을 해야 되고 그렇죠. 경제 발전을 하려면은 관광이라든지 국제사회로부터의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야 하는데 네. 사실 핵 문제와 함께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작용한 그런 결과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올 신년사가 이제 인민들의 경제 그리고 북한의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면서 동시에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 지금 대북 제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제재부터 풀어야 할 상황이고 그리고 동시에 특히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해야 하는데 이 핵 문제가 그동안 계속 걸림돌이었습니다. 그 핵 억제력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중국과에도 어느 정도 관계 개선을 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작년 10월에 이 중국의 류인산이라고 하는 그 정치국 상무위원이 북한을 방문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북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나름 애를 쓰고 있는데 최근에 또 모란봉 악단이 갑자기 귀국하면서 이제 그 악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아무튼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언급을 했듯이 이번 7차 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승리의 대회, 영광의 대회, 정말 이 경제 강국의 아주 최전성기를 맞이하는 대회로 만들자. 그게 되려면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또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런 심중이 얹혀진 그런 신년사의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신년사 내용 중에 7차 당대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7차 당대회가 36년 만에 이제 열리는 거예요. 6차 당대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 7차 당대회가 있었고, 또 이 7차 당대회가 열리는 올해는 뜻깊은 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당대회를 지금 어떻게 치를 생각이고, 김정은이 이 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뭐 직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예, 이제 김정은이 이제 당대회를 이렇게 계획한 것이 결국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권 5년 차를 맞는 김정은. 이제는 할아버지, 아버지의 후광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이젠 김정은 방식의 북한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고 그런 의지를 결집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바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마 7차 당대회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사실은 아버지 때 김정일 시대에도 정권 시대에도 안 열렸던 것이거든요. 당대회가 없었죠. 그러니까 36년 만에 열린 것인데 사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좀 특징적인 것이 당을 중시하고 당의 조직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김정은 정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당대회는 글자 그대로 당 규약을 개정한다든지 당의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든지 조직의 개편,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이제 당대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말씀하시듯이 지금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당에서는 제1비서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직책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국방위원회의 개편이라든지 또는 당의 총비서라고 하는 그런 자리로 다시 복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관심이고 이번 7차 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뭔가 새로운 김정은 표 노선을 뭔가 발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김정은 주위의 인물들을 김정은 중심의 그런 인사들로 전환하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신년사에서는 최고위급 대화도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었고 올해는 누구와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것이 사실은 제가 북한과 많은 회담을 했지만 북한은 말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의지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선전용이다. 이를테면 본인의 다시 말하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는 남측 또는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주변 국가의 어떤 그런 관심과 수위를 맞추기 위한 그런 것인데 왜냐하면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의 의지가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신년사 내용을 보면
작년도에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서 그건 남측이 도발했다. 아. 대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장애 요인은 남측의 뭐 통일, 외국에 나가서 뭐 통일을 구걸하고 또는 예. 북한의 동족을 대결하는 동족을 모략하는 그런 인권 소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남북 관계의 책임, 잘못된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북한이 과연 남북 관계를 진정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회의감이 더 많은 게 사실이죠. 예. 그런 것이 있다면 지난번 12월 당국 간 대회를 박차고 나간 뒤에 네. 우리가 대화를 제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예. 북한이 제시하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대화에도 나가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도 북한의 입장이었고 이번 신년사에 포함되는 북한의 입장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의 어떤 생각,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나 입장이 그동안 미국도 그랬고 북한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말이 아니라 좀 행동으로 보여줘라라고 요구했었던 게 그동안의 미국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핵을 없애려는 모습, 핵무기를 모두 없애는 모습을 보여주어라고 하는 건데 북한이 아직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체제 유지의 강력한 수단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은 이번 신년사 말미에 보면은 미국을 향해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예. 이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이 정말 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경제발전, 다시 말하면 또 중국과의 관계 발전,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핵 문제로 막혀있는 이 부분을 북한이 무언가 성의를 가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은 아마 김정은이 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아마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한 어떤 성의 있는 조치, 이를테면 과거의 229 합의에 대한 이행 의지를 밝힌다든지 또는 6자 회담에서 합의한 것들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든지 그런 조치들이 없는 상태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 김정은과 만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변 국가, 특히 미국과 중국, 또 우리나라가 원하는 실질적인 핵 포기, 그걸 보여줘야지 얽힌 실타래가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당장 뭐 핵을 포기하는 것까지 요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9.19 공동성명 6자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선행되는 것이 역시 북한이 원하는 경제 발전, 다시 말하면 또 주변 국가의 관계 발전, 이런 것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